안녕하세요. 정민월드의 서정민입니다. 지난 주말에 저의 지인 언니로부터 반가운 전화가 왔어요. 바로 합격했다는 소식과 함께 내가 다시 공부를 하라고 해서 한 거라고, 너 때문에 합격했다고 정말 고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작년에 재수할 때 떨어지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다신 못하겠다고 했던 언니였거든요. 근데 제가 고생한 거 아까워서라도 뿌리를 뽑아야 하지 않겠어? 안 그럼 아마 평생 후회할 거야 라고 했어요. 그게 사실 제 경험이었거든요. 이렇게 말 한마디가 도움이 되었다고 하니 지인 언니에게 너무도 감사한 한 주였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궁금해하시는 공인중개사 합격 후 소속 공인중개사로 3개월 근무했었던 일 그 이후에 제가 부동산을 어떻게 창업하고 어떤 고민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목동에서 소공을 그만두고 창업을 결심하긴 했지만 비용이 문제였어요. 권리금이나 보증금이 마련하기도 어렵기도 했고, 혹시나 안 되면 월세도 못 내고 힘들어지면 돈을 다 날릴 수도 있겠다는 온갖 생각에 잠도 못 자고 고민을 했었답니다. 남들은 정말 좋은 자리에서 오픈을 하던데, 그래서인지 주변 학원 지인들 오픈해서 찾아가 보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부동산을 하셨거나 아니면 자가로 갖고 있는 상가에 오픈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일단 부동산만 전문으로 하는 사장님과 일정을 잡고 차로 부동산 투어를 다녔어요. 권리금은 최소 3천에서 3, 4천에 그 이상이었어요. 역시나 자리가 안 좋은 곳이고 아파트 단지는 답답할 것 같고 오래돼서 낡았고 정말 초보자 티 팍팍 나고 보는 눈도 없었지만 외관만 보고 마음에 든다 안 든다 했으니 혼자서 결정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다니는 게 아니었구나 느꼈었거든요. 부동산을 볼 때 외관을 보는 게 아니라 이분이 네이버에 몇 건의 물건을 광고하는 매물 개수, 최근 집주인 확인을 몇 건 했는지, 그리고 물건 장부, 명단, 그리고 월 계약 건수 등을 스파이더에서 직접 확인을 한다든지 그런 걸 물어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전혀 그런 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참고로 마이스파이더라는 회원 부동산들이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스파이더는 지역별로 레츠 스파이더, 날개 텐 등 지역마다 다른 것만 있다는 거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잘 된다는 확신도 없는데 그때도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던 때여서 우연히 저렴한 비용에 오픈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그리고 또 물건 자료도 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중개를. 그래서 저는 강남 합동 사무실을 보고 상주할 수 있는 사무실 계약을 바로 해버립니다. 합동 사무실은 상주, 비상주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월 비용이 달라요. 그리고 여기서 합동 사무실이란 하나의 사무실에 여러 개의 부동산 사업자를 전대차 계약으로 같이 쓰는 걸 얘기합니다. 원래는 한 사무실에 하나의 개설 등록증이 있지만 자격증이 각각 있어서 동업을 할 경우에 각각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많이 듣게 될 용어입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 합동사무실이 많이 있는 편이에요. 저는 강남에서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도전을 해봤어요. 그리고 혼자 개설 등록증 신고하러 구청에도 가고 한방에 회비 내고 가입도 하고 공제보험도 협회 사이트에 가입하고 사업자 등록증 등록하러 세무서에도 가고 내가 스스로 사업을 시작하는구나 실감을 하면서 정말 한두 달이 휘리릭 지나갔어요. 개설 등록증은 주말 포함하면 일주일 정도 걸리고요. 주중이면 4일 정도면 문자가 옵니다. 예전엔 다 일일이 다녔는데요. 요즘은 개설 등록증은 정무24에서 바로 가능하고요. 사업자 등록증은 홈택스,
그리고 공제증서는 바로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바로 출력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정말 아주 편리하게 바뀌었더라고요. 참고해 주세요. 이런 게 정말 하나하나 신기하기도 하면서 설레이기도 하고, 내가 계약을 할 수 있을까? 도장은 잘 찍을 수 있을까? 등 저렴한 가격에 정말 부담 없이 오픈하는 게 너무 즐거웠습니다. 싸면 무조건 좋은 줄 알고 그랬었죠. 그 후부터 제가 잘못 결정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소공 경험이 있다고 생각했기에 물건을 확보하고 클럽이라는 사이트에서 열심히 물건을 보고 저장을 해둡니다. 강남은 클럽이라는 사이트로 물건을 임대인들이 내놓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광고에 또 올리려면 부동산 서브나 매경 부동산 같은 CP사를 통해 광고 쿠폰을 구매해서 광고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CP사마다 프로모션도 있고 또 건당 1,000원 후반대가 있는 곳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은 중개사님의 선택사항입니다. 광고를 올리고 보니 한 물건에 정말 몇십 곳에 광고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경쟁이 세다는 걸 생각도 못했었고요. 이걸 보니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경쟁이 센 곳에서 다른 부동산들하고 할 수 있을까? 여기 바운더리도 엄청 넓고 막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이렇게 막막할 줄이야. 더운 날 손님 모시고 집 보러 다니는 게 거리도 멀고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자차가 없었거든요. 싼 금액들만 찾는 손님들, 내가 지역을 정말 잘못 선택했나, 이런저런 고민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소공 경험이 있어서 어려움 없을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던 거죠. 정말 너무 힘들고, 그리고 또 합동 사무실이다 보니까 클럽 아이디를 하나를 가지고 느린 노트북을 조금씩 시간대별로 나눠 써야 했어요. 쓰는 것도 너무 불편하고 눈치 보이고, 사무실 소품 하나하나 쓰는 것도 눈치 보이고, A4 용지라든지 커피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그냥 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제가 있을 때 처음으로 워킹 손님이 오셨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손님이니까 최선을 다하자 생각하고 상담 드리고 물건을 급하게 구해서 보여드리러 갔었어요. 계약이 성사된 건 아니었는데 제가 그 다음날 다른 옆에 계신 사장님한테 여기 원래 대표님이 자기 손님인데 허락 없이 손님을 훔쳐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고. 저는 정말 처음에 너무 제가 졸지에 왜 이렇게 됐지? 너무 황당하고,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아무리 초보라도 이 억울한 거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계약이 진행되지도 않았고, 더 놀랬던 건 이런 내부에서 움직이는 상황들을 그 대표님이 CCTV로 매일 확인하고 있었다는 거에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속상하기도 하고 억울한 것도 있었지만 진짜 CCTV로 감시를 했다라는 그런 생각에 정말 저는 바로 2달 정도 된 합동 사무실을 접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전할 마음을 먹고 제가 이제는 정말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부동산 자리를, 정말 제대로 된 자리를 얻어야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준비를 하러 다니기로 합니다.
솔직히 다 그런 경험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조금 여러 가지 정말 산전수전을 다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안에 에피소드는 정말 많은데요. 다 이렇게 영상으로 설명드리기는 조금 애매해서 대신 중개업을 하면서 좀 더 마음을 탄탄하게 먹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중개업 창업 고민은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또 다른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온전히 혼자 창업을 하기까지의 창업 에피소드들을 또 영상으로 얘기를 나눠볼게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또 남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